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인사 올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자 도전자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활동 시작과 함께 저는 도지사직을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이 연가를 통해서 좀 더 경선 도전자로서의 활동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도전은 2010년 도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렸던 저의 약속을 실천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0년 도민 여러분들께 저를 도지사로 선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를 도지사로 만들어 주신다면 충청의 대표 선수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가 되도록 그렇게 성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김대중 노무현 그 미완의 역사를 이어 달릴 것이고, 그리고 또 김종필, 이해창, 우리 충청도의 정치인들이 걸었던 그 비애와 좌절의 역사, 지역주의 정치의 구두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충청도의 젊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올렸습니다. 오늘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이제 도전합니다. 이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대의 도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정치의 위기를 극복시켜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만드는 그런 도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이 도전은 지난 7년 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셨던 도민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않고, 그 사랑과 격려 잊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반드시 열어내겠습니다. 국민을 단결시키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통합시키고 이 통합된 국민의 역량에 기초해서 우리는 국가 대개혁 과제를 실천해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좋은 비전과 좋은 공약을 이야기했지만 그 좋은 공약과 비전은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시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대통령이 그 약속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와 정당 정치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고 기존의 낡은 이념과 지역주의 정치로서 상대를 향한 비난과 반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좋은 공약과 비전도 실천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대통합과 대연정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정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의회와 정당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또 국가와 시대가 원하는 개혁 조치를 실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의 의회와 정당 정치는 낡은 지역과 이념에 기반한 정쟁으로 치닫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저의 대연정과 새로운 정치 실현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내겠다, 이 말씀 올립니다. 예, 어제 저희 대변인을 통해서 저희 입장은 이미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대한민국과 국가와 국민을 통합으로 이끄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의무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그 정치적인 어떤 중립과 독립 그리고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법이 정한 원칙과 잘못을 범했을 때 이 법으로부터 특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와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과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요구들을 저는 실천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한미 군사 동맹에 기초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방의 기초가 되고 있는 한미 군사 동맹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지 중국을 적대하거나 중국을 봉사하려고 하는 동맹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는 오래된 친구로서 우리가 적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더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당국에게 효과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미 군사 동맹을 통한 우리의 국방과 안보의 그 토대는 굳건히 하고 이 한미 동맹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국방이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과 적대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더 깊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예, 저도 이미 대선 모든 후보들 또한 저를 포함해서 모든 후보들이 다음 정부의 주요한 과제로서 개헌의 문제를 약속했습니다. 저도 또한 자치분권을 향한 국가의 대개주라는 측면에서 자치분권을 향한 개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국회 특위와 차기 정부는 개헌 작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이 특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야 될지 앞으로 그런 대화와 합의 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지지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 태도와 지향 때문에 저를 지지하는 일이 무척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안희정의 길은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중앙선이 잘 그려져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제가 가는 길은 지금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다 보니 아직 거기에는 중앙 차선도 안 그려져 있고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저의 길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의 길입니다. 또한 제가 가고 있는 길은 민주당 구성원으로 보면 새로운 민주당의 길입니다. 또한 제가 가고 있는 길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못 이뤘던 그 미완의 역사를 이어달리는 길입니다. 예, 새로운 길은 역사가 뭡니까?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를 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 그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회 정치가 국가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현재 의회와 국회는 정당은 낡은 이념과 지역주의 정당의 구조에 갇혀서 현실 국민과 그 국민의 고통과 눈물에 답을 주지 못하고 서로가 상대를 향해서 미움과 저주만을 퍼붓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로는 어떠한 대한민국의 위기도 지금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령한 정당과 의회 정치를 정상화시켜내는 일,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던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당을 이루자고 했던 꿈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국민 통합의 길이었습니다. 국민 통합과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미완의 민주주의 역사를 이어살리고 있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미완의 민주주의 역사는 억울함과 눈물, 그리고 눈물밥을 먹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그 고통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역선택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무언가가 겁이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71년 김대중의 도전도 기존의 주류의 구조로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2002년 노무현의 도전과 기적적인 승리도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의 대세론에 입각해서는 당연히 이인재 후보가 됐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들과 함께 노무현은 2002년 도전과 기적의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2017년 우리 민주당에 참여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 기적을 이제 이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도전과 승리는 71년 김대중의 도전과 기적을 2002년 노무현의 도전과 기적적인 승리를 이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민 정치 시대를 만들 것이다. 거기에는 국민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국민의 넓은 바다로 우리 민주당은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진영 내에서 그 지지자들에 입각한 정당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아니 저는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많은 정치가 저 국민의 바다에 모두 함께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저는 그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작동하지 않는 의회 정치의 이 무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정치가 우리의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풀지 못한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정치가 바로 이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해야 된다. 이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해내는 일, 새로운 정치를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저의 소신과 비전을 분명히 하는 일, 저는 그 길이 현재의 경선을 돌파할 수 있는 제 유일한 필승 전략이다. 이 말씀 올립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끄는 다음 정부는 대통령의 내각이 아니라 국민의 내각, 의회와 함께하는 협치의 내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의 승리는 안희정 캠프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과 공약, 국정에 대한 집행 능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와 함께 대한민국은 안정적으로 확고하게 이끌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저의 소신에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합을 원하고 국민의 국가적인 단결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위한 것, 이 국가 분열이라는 이 정치 위기를 극복하는 길, 작동하지 않는 현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작동시켜내는 길, 그게 대연정입니다. 우리는 좀 더 선거 때는 여야로 나뉘어서 정당을 달리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선거가 끝나면 국가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힘을 모아내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 길, 그게 대연정 제안입니다. 이 대연정을 통해서 선거 때는 여야로 정당의 이름으로 경쟁하더라도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결정된 그 결과에 따라서 힘을 다시 모으는 정치, 안희정이 제안하는 대연정입니다. 이 대연정의 길로 갈 때라야만 이 정쟁과 발목 잡기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뤄내겠습니다. 네. 충청남도 도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통합을 이뤄내야 될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당 소속은 다르더라도 또 서로 간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한 번도 찍어보지 않았던 충청남도에서 저는 어떻게 제 소신을 우리 당을 한 번도 찍지 않았던 그 유권자와 함께 소통할 것인지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이끌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 7년의 이 충분한 훈련과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합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무상급식도 모든 시도에서 진보 보수 간에 많은 곳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 한 5개월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외에도 농업 재정의 재정 구조 혁신에 대해서 저는 4년 동안의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존의 보조금 정책을 통합해서 올해 통합 지원 보조 환경 직불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우리 농업 보조금 제도의 재정 혁신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가르림만을 가지고서 찬반으로 그렇게 팽팽히 싸웠지만 우리는 환경 영향 평가 제도라고 하는 그 공정성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충남 지방정부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 7년의 이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입각해서 저는 자신 있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보겠노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저의 이 도전의 오늘은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만들었다고 해도 되죠?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성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